고재남 유라시아 정책연구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야말로 갑자기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지목하면서 우리가 주권 얘기까지 꺼낸 상황인데 왜 우리나라 얘기를 꺼낸 겁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네. 우선 그 발다이 디스커션 클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 전문가 모임. 네.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지금 4일간 지금 한 40개국에서 110명의 러시아 전문가 학자 그리고 전문가 학자 또 그리고 외교관 언론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그 국제 정세에 대한 그 논의를 했었는데요. 저도 한 7, 8년 전에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되게 마지막 세션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참여해서 연설을 하시고 또 Q&A 세션이 있어요. 근데 그 Q&A 세션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거의 합의에 도달했으나 미국이 이 합의를 어기고 제재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서 한국 문제를 갑자기 꺼낸 것 같습니다. 표현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협력하면 한국은 어떨 것 같냐 이런 의미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푸틴이 우리한테 사전 경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시는 대로 지난 그 5월 말에 캐나다가 포탄 탄약 10만 발을 구입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어떤 보도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지금 그 K2랄지 K9의 자주포를 지금 그 폴란드에 지금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푸틴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나토 국가들이 고성능 어떤 첨단 무기들을 지원하면서 전세가 지금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국마저도 그러한 무기를 공급할 것 같으면은 더욱더 어떤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변해들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좀 경고를 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임에서 전문가도 아니고 한 나라에 물론 전쟁 중이긴 합니다만 러시아의 정상이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전문가로서 수용하고 계신데 이렇다 보니 오늘 아침 출근길 대통령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해줬고 사실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 지난 3월 3일 날 그리고 3월 29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리고 당시 윤석열 당선자와 이렇게 이제 전화 통화를 했었고 또 4월 11일에는 대국회 연설을 하면서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강력하게 애절하게 어떻게 보면 무기 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 우크라이나 상황을 고려를 해서 또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비살상 무기, 즉 인도적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러한 그것들을 좀 실천해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한 500억 달러에 달하는 의약품이랄지 식량들을 지원을 했고 또 국방부 차원에서는 방탄 헬멧이랄지 옷이랄지 이런 거 한 20억 불 정도를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은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상 무기 지원은 절대 안 되고 비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 그런 원칙을 정하고 그거를 지금 실행해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장에서는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회의에서 대화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또 이제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러시아 영토화해 놓은 그런 어떤 4개 지역 플러스 크림반도에서까지 이렇게 수세에 몰리고 또 뺏길 수도 있다 하는 약간은 좀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지역이라도 그러니까 러시아 영토화하고 한 그 지역만이라도 지키면서 어떻게 정전 내지는 평화협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떤 전쟁 수행, 러시아는 지금 또 이제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요. 이 특별 군사작전의 어떤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협상을 제안한 거 아니냐, 대화를 제안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 서방 세계 입장에서도 봐도 이 가을이 다가오면은 암만 해도 이 러시아가 더 유리한 국면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러시아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이을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미국을 향해서 나토를 향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이렇게 대화 제스처를 취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사실 핵무기는 방어용이라면서 서방이 핵 위협을 과장한다는 말을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핵무기 안 쓴다면서 왜 자꾸 핵무기를 입에 오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한국을 거론한 부분 또 잠시 뒤에 이제 여쭤볼 더티반 부분까지 포함하면 전황이 좀 불리하니까 푸틴이 좀 조바심 내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왜 그럴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모든 러시아 전문가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제 반어법을 쓰는 것인가? 사실 그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그 숄츠 총리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가셨을 때 이렇게 양자와 어떤 대화를 했을 때 우리 전쟁할 그런 생각이 없다 하면서 전격적으로 이제 2월 24일 날 이렇게 군사작전을 시작했거든요. 네. 최근 상황도 그런 어떤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푸틴 대통령이 생각했었던 그런 그 초기의 전쟁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장기전화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글쎄요.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정말 정말 최악의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런 국면 타개를 위해서 핵카드를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핵카드 쓴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티밤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러시아가 지금 핵훈련 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또 올해 2번이나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례적으로 하는 원래 훈련에 원래 정례적인 어떤 전략 핵 훈련입니다. 뭐 아시는 대로 그 이전에 나토군 차원에 있어서 이 핵 전략 훈련을 했었고 또 바로 뒤이어서 이제 러시아가 그런 어떤 핵 훈련을 했었는데 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정례적인 회의지만은 러시아의 핵 무력을 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알림으로 인해서 좀 경고하는 어떤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푸틴이 지금 특별한 근거도 없이 계속 되풀이하는 또 단어 중에 하나가 아까 박혜국가 설명한 더티밤 부분이고 교수님도 잠시 전에 언급했는데 일단 이전에라도 이 더티밤이 사용된 적이 있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아까 그 보도가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더티밤을 사용을 시도가 몇 번 됐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995년에 그 체첸 테러리스트들이 러시아 내에 그 더티밤 사용을 이렇게 시도하다가 이게 사전에 발각됐고 또 이 알카이다 그 테러리스트들이 이 더티밤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모의를 하다가 사전에 발각돼서 이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보도가 있었다시피 더티밤은 그 폭발력은 약하지만 강범위한 지역에 그 방사능 오염을 시키고 그 한 번 오염된 방사능은 또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태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오랫동안 방사능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 국제사회가 그 더티밤이라 할지언정 이렇게 폭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노력을 지금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우크라이나가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걸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나토 같은 경우는 가짜 깃발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러시아는 지금 그 미국이랄지 또 기타 주요 국가들과 국방장관의 어떤 통화를 통해서 이 더티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실제로 이제 더티밤이 그 제조되고 있는 그 두 지역을 또 특정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IAEA 즉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지금 조만간 두 곳, 그러니까 드니프로우스크 같은 광물 제조 공장과 그리고 키우에 있는 어떤 원자력 연구소에 파견을 해서 실제로 더티밤을 만들고 있는지 이에 대한 조사를 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원자력 IAEA 그 총장도 뭐 수일 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제 지금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보고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을 준비하고 있는지의 그 여부보다는 뭐 안보리 회의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의 이 더티밤 사용 가능성을 러시아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 아니 다양한 어떤 뭐 포석을 두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짜 깃발 작전이랄지, 그리고 이제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기 위한 어떤 시선 돌리기 작전이랄지,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은밀히 지금 전술핵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더티밤이라도 사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원인 제공을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돌리면서 네. 어떤 전세를 뒤덮기 위한 그런 그것이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서방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러시아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는 그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네. 중요한 것은 더티밤이라 할지라도 절대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체르노빌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체류를 한 4개월 하면서. 근데 아직도 이제 그 주요 지역은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래식 무기에 방사능 물질을 채워 만든 무기이기 때문에 네네. 위력이 있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고, 아까 교수님께서 가을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러시아 전쟁에 대한 좀 전망을 해볼 텐데, 사실 이 문제가 경제 외교적으로 좀 파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아쉽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가 지금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특공 대원들까지 러시아 군 입대를 제의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크림반도 상황, 전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은 러시아가 수세에 몰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러시아가 지금 그 3월 달에 점령한 헤르손이 바로 그 크림반도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 돈바스 지역도 상당 부분을 그때 이제 점령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그 대대적인 공세에 일부 지역들이 지금 다시 점령이 되고, 그러면서 뒤로 이제 퇴각하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전세가 지금 러시아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는 이와 같은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어떤 그 총공세 작전을 지금 준비한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총공세 작전.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크림반도까지 반드시 해방할 것이다 이렇게 또 하고 있어서 협상론은 더 이상 카드로 나오지 않을 겁니까?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지난 4월 초 이후에 전혀 양측 간에 있어서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랄지 그 나토 국가들한테 무기 지원을 계속 요청을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그 크림반도를 포함한 영토 회복 작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데 글쎄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이제 미국 그 중간 선거 결과랄지,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경제 위기 상황이 올 가을에 어떻게 진행되에 따라서 지금 이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정책이 달라질 것이고, 지원 정책이 달라질 것이고, 그거는 이제 양측 간의 어떤 전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 또 우크라이나 전황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워낙 경제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재남 유라시아 정책연구원 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